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사인 모건 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충격이 한국의 1분기 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 최소 0.8에서 1.1%포인트 떨어뜨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가 2, 3월 중 정점을 찍은 뒤 정상화하는 최선의 시나리오로 전제한 추정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이 중국 안에 집중될 경우 올해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0.2에서 0.3%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처럼 국내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는 시나리오에서는 1분기 성장률 하락 효과가 0.6에서 0.7%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JP모건도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 경제가 1분기에 전기 대비 마이너스 0.3%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주총 관련 공시에 필수 기재해야 하는 정보를 빠뜨린 상장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정상법 시행령 시행 이후 지금까지 6개 상장사가 주총 소집 공고 공시에 이사 감사 후보자의 체납 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해화학과 대한금속 등 코스피 상장사 2곳과 셈코 한류 AI센터 등 코스닥 상장사 4곳입니다. 상장사는 이사 감사 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을 돕기 위해 주총 소집 공고에 3가지 정보를 넣어야 하는데 누락한 상장사들은 상법 시행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관련법 규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기업들의 단순 실수일 가능성이 크지만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LG화학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ITC가 현지 시각으로 14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LG화학은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추가적인 사실 심리나 증거 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 없이 10월 5일까지 ITC의 최종 결정만 남겨뒀습니다. 만약 이번 조기 패소 판결을 최종 결정할 경우 SK이노의 배터리셀과 모듈, 팩과 관련된 부품 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지분 100%인 회사를 포함해 수십 개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창업자이자 동일인인 이 씨가 2015년과 2017년, 2018년에 걸쳐 본인과 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1개 계열사를 지정 자료에서 누락한 데에 대해 경고와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 집단의 실질적 지배인, 즉 동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 친족, 임원 주주 현황 자료입니다. 공정위는 동일인 이 씨가 지정 자료의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지정 자료 제출 사실과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지정 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화시스템이 미국 업체와 에어택시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한화시스템은 미국 개인 항공기 선도 기업인 오버에어 개소식에 참석해 에어택시 공동 개발에 본격적인 참여를 알리고 오버에어의 개인용 비행체인 버터플라이의 개발에 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버터플라이는 전기식 수직 이착륙기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미래 신사업 발굴의 하나로 에어택시 시장의 진출을 발표하고 오버에어에 3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투자는 지난해 말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고 올해 1월에는 미국 산업보안국의 특수 유출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나시스템 김현철 대표이사는 앞으로 미래 항공전자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LG 올레드 TV가 미국에서 2년 연속 가성비가 가장 좋은 대형 TV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유력 소비자 매체 컨슈머 리포트가 최근 최고의 대형 할인 TV 상위 5개 제품을 발표했는데 1위는 LG전자의 65인치 올레드 TV로 87점을 기록했습니다. LG 올레드 TV는 지난해 5월에도 가성비 1위 대형 TV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모델은 현지에서 225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이렇게 비싼 TV를 해당 목록에 올린 게 의아하겠지만 최고의 성능을 갖춘 4K 올레드 TV를 찾는다면 그중에서 이 제품이 가장 저렴할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화학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한 가운데 LG화학 브랜드 가치는 계속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업체 브랜드 파이낸스에 따르면 LG화학의 브랜드 가치는 4조 1,390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4.8% 성장하며 4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순위는 전년과 같은 4위였습니다. 화학시장 업황 불황 속에서도 LG화학은 지난해 석유화학 부분 수익성을 유지했고 배터리 사업도 계속 성장해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면서 가치가 상승한 것입니다. 1위인 독일 바스프, 2위 미국 다우는 순위가 지난해와 같았지만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고 미국 듀폰은 지난해 5위에서 올해 9위까지 밀려나는 등 다른 주요 글로벌 화학사 브랜드의 가치가 하락한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늘 국내 자동차 공장 대부분이 정상 가동됩니다. 업계와 정부의 노력으로 우려했던 휴업 장기화 등의 위기는 넘겼지만 아직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시는 상시 감독과 전문가 파견 등을 골자로 한 시공사 선정 과정 감독 강화 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IT 서비스 기업 LG CNS와 클라우드 관리 기업 메가존 클라우드의 합작사 클라우드그램이 이병윤 전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 상무를 부사장으로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 1위 출신을 사업 총괄로 전격 영입하면서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부터 사물인터넷 제품 서비스 검증 확산 사업에 참여할 신규 과제 21개를 선고하고 선정된 과제에 117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